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 기분이 되게 막 꿉꿉하고 이상하고 막 되게 더럽잖아요. 근데 그 기생충을 보면서 그 부잣집 그 사람들을 욕하고 얘네들을 뭐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뭐하고. 오늘은요,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좀 자산을 형성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소비도 현명하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게 참 그렇게 네! 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뭔가를 좀 물건을 사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른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물건이 되게 필요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활용 방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제가 미래를 좀 예측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그 물건은 좀 제대로 100%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의 물건이기도 했어요.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비를 현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뭐 팁을 드리는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요. 좀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저희 처갓집이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모여서 여행을 갑니다. 한 달 전에도 여행을 가서 이렇게 그 친척분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코스트코 있잖아요.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를 가서 쇼핑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코스트코 연간 회원권이 있어서 거기서 쇼핑을 간혹가다 합니다. 많이는 아닌데 간혹가다 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대부분의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그 쇼핑 카트 안에 되게 많은 품목들을 들고 다니죠. 막 이렇게 산만큼 쌓아두고서 가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가면서 보면은 다 먹는 거잖아요, 대부분. 저걸 언제 다 먹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보게 되는 편인데 그 여름에 만났던 친척 중에 한 분도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게 되고 결국에는 버리게 되니까는 지금은 코스트코를 안 가고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사는 게 좋아서 코스트코에 자주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코스트코에서는 물건을 다 대용량으로 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아니다 싶어서 끊어가지고 이젠 코스트코를 안 가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를 가긴 가지만 많이 안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유기농 매장이에요. 이게 어디까지나 먹을 것에 대한 쇼핑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와이프가 좀 약간 유기농 이런 쪽에 좀 많이 좀 가치를 두고 있어서 그쪽으로 유기농 매장을 가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탁월하게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격에 좀 연연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생활비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살려는 가격이 내가 예를 들면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그 사과 가격이 이마트 가격이 뭐 2배다, 3배다, 4배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일종의 죄책감도 들고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주저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기농 매장에 가서도요 좀 그 와중에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 그러니까 타 마트와 비교했을 때 가격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들 위주로 보게 되고 행사 상품을 위주로 보게 돼서 그쪽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꼭 필요한 물건을 꼭 필요한 수량만큼을 사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만큼보다 못 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이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해진 게 없잖아요. 좀 이만큼 사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덜 먹게 되고 먹고 싶은 걸 좀 참게 되는 그런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큰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때 코스트코를 가서 싸게 대용량으로 많이 사서 풍요롭게 먹다가 남는 거를 좀 버리는 그런 단점을 좀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유기농 매장에 가서 좀 더 질 좋은 음식, 진짜로 질이 좋은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질이 좋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얻는 대신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게 많은 양을 못 먹는 그런 단점을 감수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것이 더 현명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서 그런 카드 혜택 같은 것에 되게 둔감한 편이에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못합니다. 심지어 저는 여태까지 40평생을 살아오면서 OK 캐시백도 적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OK 캐시백도.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막, 이 사람은 뭐지? 막 돈이 철철 튀겨서 이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되게 형편이 어려웠던, 제가 학생 때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저 신혼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웠던 때부터, 그리고 지금 형편이 피기 시작하는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이건 좀 약간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재테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이런 자산관리 쪽으로 상담을 해줘도, 포인트 같은 것도 잘 아껴서 뭐 이렇게 좀 삶에 보태는 것들을 해보세요 라고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꼭 필요한 데에 가서 포인트가 없더라도 구매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의 합리적인 선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특정 포인트를 모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를 주는 곳에 매장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좀 제약을 두면서 쇼핑을 하게 되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포인트도 쌓고 소비도 좀 현명하게 하는 것 같지만 또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게 뭐라고, 저 포인트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저것 때문에 소비 패턴까지 저렇게 바꿔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현명한 소비라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이제 계속 같은 관점에서의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 좀 이런 관점으로 삽니다. 제가 지금 뭐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좀 비싸더라도, 그 가격이 지금 비싸더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라면은 그 물건을 사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격이 되게 민감한 분이 있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가격을 비교하다가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좀 할인을 하는 시기가 온다던가 그러면은 그 물건을 대부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필요하던 그 시기부터 해서 할인을 하는 그 시기까지 시간 텀이 되게 길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덥잖아요. 그럼 에어컨을 여름에 사는 게 맞죠. 근데 여름에 사면은 되게 비싼 거 알죠, 에어컨을. 그래서 겨울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겨울에 에어컨이 할인을 하니까. 그럼 겨울까지 에어컨을 기다렸다가 할인을 해서 되게 싼 가격에 만족스럽게 그 물건을 사서 여름이 될 때까지 에어컨을 쟁여놓고 있다가 에어컨을 틀어서 나는 현명한 소비를 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현명한 거죠. 사실 현명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한철 여름을 되게 덥게 지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서 그 더위를 참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이렇게 기다리면서 에어컨을 준비하는 거는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좀 그때 필요한 걸 좀 비싸더라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때 그렇게 사거든요. 이건 좀 가치관의 차이죠. 저는 제 나름대로 쇼핑을 하면서도 쇼핑을 잘했다고 만족할 것이고, 싸게 산 분들은 싸게 샀다고 만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뭐가 낫냐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산관리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똑같은 물건은 싸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똑같은 물건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필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때에 사는 게 더 만족도가 높고 소비를 잘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부터 로봇 청소기를 사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니까는 되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면 그 로봇 청소기의 기능이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로봇 청소기가 되게 바보 같은 거죠. 곳곳을 잘 알아서 청소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어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시대가 달라졌죠. AI의 개념도 되게 발전했고, 그리고 빅데이터로 인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가전제품이 많이 소화를 하고 있죠.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니까는 제가 그때 당시 알아보던 때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정말로. 이 저희 집의 거실과 각 방들, 그리고 뭐 화장실, 베란다 이런 것까지 구역구역 다 나눠가지고 어디를 청소를 하라 그러면 거기만 딱 하고, 뭐 전체를 할 때도 뭐 이렇게 막히는 곳 없이 구석구석 잘 다니고, 의자 밑에 뭐 어디 선만 좀 주의하면 되겠더라고요. 선이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돌도 감아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고는 정말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물론 이 청소의 흡입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좋은 청소기, 정말 양질의 청소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얘가 얼마나 꼼꼼히 일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보자면 로봇 청소기가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했어요.
저가형이 있고 뭐 보급형이 있고 또 되게 고가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초고가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합리적으로 얘가 잘 하면서 손이 최소한으로 가는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보니까는 나름 고가에 지출을 한 거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식기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식기세척기를 집에 들였는데 식기세척기도 되게 오래전부터 저희 집에서 이제 사냐 마냐 논란거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럴 바에는 손으로 하는 게 더 설거지가 잘 되니까는 식기세척기 안 쓰고 손으로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갖다 놓은 이유가 저희 와이프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되게 좀 이 VR 매장이죠. 그 매장 일을 하느라고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되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전부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좀 설거지를 도와줄 것도 전에도 많이 도와준 건 아니지만 도와주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필요해진 거죠. 식기세척기가. 이제 더 이상은 식기세척기가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잘 해주느냐가 중요하게 된 거죠. 세척을. 그런 관점에서 딱 맞는 제품을 사서 소비를 한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단지 식기세척기를 가격의 입장에서 봐서 싼 식기세척기를 가서 갖다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식기세척기가 만족도를 주지 못하고 결국엔 그거를 처분하고 새로 더 비싼 식기세척기를 들여놓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현명한 소비가 과연 그 가격의 관점에서만 봐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 나이대, 그러니까 30대, 40대 정도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비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소비 패턴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나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소비를 되게 한 방향으로 이제 매도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상당수 많은 부분이 되게 흑백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알뜰하게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좋죠. 알뜰하게 소비하는 거는 맞죠. 근데 그 알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작용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인데, 우리가 모든 이 자산관리, 소비 뭐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바라보거나 이제 생각을 할 때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참 답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는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산관리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좋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안 아끼면은 그럼 많이 버는 게 좋냐? 안 아끼고 펑펑 쓰면서 많이 버는 게 좋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내가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요, 주주주주 새나가게 그렇게 돈을 쓰면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또 맨날 뻔한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잘 현명하게 소비하면서 자,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세요. 이런 얘기 뻔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뻔한 얘기 들으면서 그냥 에이 저 사람 뻔한 얘기하네 그러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 코스트코를 가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로 필요한 만큼을 잘 사고 있는지, 유기농 매장을 간다면은 그 유기농 매장에서 사는 그 음식들이 진짜로 유기농이라는 그 가치에 부합되는 맛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흑백 논리로 이렇게 따져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 저는 이런 책을 읽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자기계발서를 잘 안 읽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런 얘기는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안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좀 되게 많이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자기계발서들은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뚜렷한 뭔가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한켠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한켠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흑백 논리에 빠져서 뭔가 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쫙 설명을 해놓은 거를 보면은 거부감이 많이 들어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러지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문학이나 그런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나 그런 사건들은 되게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권선징악 혹은 흑백의 논리로 판단하기에 되게 애매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이 기생충을 다운로드 받아서 봤었는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 기분이 되게 막
꿉꿉하고 이상하고 막 되게 더럽잖아요. 근데 그 기생충을 보면서 그 부잣집 그 사람들을 욕하고 얘네들을 뭐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이제 좀 흑백의 논리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자산관리도 마찬가지고, 자기개발적 측면에서 이 자산관리라던가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쪽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영상 보면은 항상 좀 뻔한 얘기 같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제 영상을 통해서 뭘 어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예요. 좀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돌아보고 자산관리를 하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흑백의 논리에 빠져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질문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답을 구하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답을 구해요. 근데 그 답을 구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줄 아는 자세가 좀 먼저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자기만의 답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던가. 근데 이게 때로는 답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을 때는 왜 그런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던가. 이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는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주입식 사고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디 특정한 부분에 수렴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답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좀 발산적인 사고를 하려고 세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쪽에 질문을 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답들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딱 정해진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저처럼 하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내가 이렇게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질문자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소비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흑백의 논리로 빠져서 이건 맞고 이건 그르다라는 관점을 좀 벗어나는 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중구난방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뭔지는 아시겠나요?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쯤 그냥 제가 했었던 얘기에 특정한 부분 하나라도 붙잡고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된다면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된 거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